좋은 발음을 위해 듣기로 말과 소리를 조율하는 방법, 언어 교환을 하면서 우리는 말과 듣기를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우선은 그래요. 문자 중심으로 교환을 하면 안 된다. 순수하게 말과 듣기. 그랬을 때 듣기가 어느 정도 되면서 어, 말과 소리를 잘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발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발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정 언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한데, 특히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발음을 내지 않으면 뜻이 달라지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그 발음, 소리 내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악기를 배우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아, 당연히 그 악기가 내는 소리가 좋아야 되죠. 음악이라는 한 분야이고 그 소리가 좋아서 나는 그 소리에 빠져서 그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배우게 되는 거고 잘 연주하게 되면 그 음악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악기로 소리 낼 수 있는 음악. 뭐 기타가 될 수도 있고 색스폰이 될 수도 있고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악기를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다.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그냥 모국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한국 가수 중에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탑 가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박정현은 LA에서 태어나서 아이비리그에서 영문학을 공부를 하고 어려서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해서 노래에 본인의 재능을 발견을 해서 가수의 길로 들어선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꿈에라는 곡이 성공을 하면서 한국에서 활동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박정현이라는 가수 얘기를 하냐면 박정현은 영어를 잘하겠죠. 영어를 잘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 그 동화책 읽는 것을 보면은 아주 영어를 잘하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박정현의 이제 그 소리 튜닝에 대한 부분인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영어에 딱 맞는 튜닝을 하고 있어요. 영어를 그만큼 잘합니다. 그거 중에서 이제 그 혀의 위치를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내가 외국어 말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혀의 위치는 상당히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 영어를 말하거나 베트남어를 말하는 대부분의 모국어인 영어가 모국어고 베트남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게 라틴어 계열이나 아니면은 그 알파벳 계열에서 그런지 몰라도 혀가 이렇게 아랫입술에 딱 붙어요. 그에 비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내가 나의 혀를 느낄 수가 있지만 혀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말의 특성상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는 악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뭐 피아노가 될 수가 있고 베트남어는 플라리넷이 될 수, 플라린 플룻이 될 수 있고
한국어는 뭐 기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각각의 외국어는 악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악기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그러면 그 악기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핵심은 뭐냐면, 아, 소리 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피아노는 건반을 쳐서 소리를 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플루트는 이게 그 눌러서 위에서 바람과 함께 소리를 내야 되고, 기타는 코드를 잡고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야 되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악기는 소리 내는 방식이 다르다. 각각의 외국어는 역시 소리 내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또 이 악기도 이제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현악기, 뭐 관악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보통 언어를 갖다가 우랄 알타이어, 뭐 유럽어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특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뭐 그 정도까지는 들어갈 필요는 없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음성으로 비교적 잘 써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박정현 가수가 이제 한국어를 말할 때 한국어를 잘 해요. 나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더군다나 한국어로 노래를 하니까 노래 역시도 아주 훌륭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그건 바로 소리를 낼 때 어떤 그 혀의 위치가 이제 약간 이제 그 눈 감고 들으면 박정현이라는 가수의 목소리가 워낙 그 특 뭐라고 해야 되나 하이톤 그 약간 톤이 좋으니까 금방 알아차릴 수는 있는데 약간 이제 그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처럼은 들리진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박정현 가수가 한국어를 잘하지만 한국 사람처럼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려면 아마 그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혀의 위치를 좀 튜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한국말을 더 훨씬 더 한국 사람처럼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를 잘합니다. 이해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 부분은 하나의 예시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소리, 아, 우리가 말을 그 할 때 소리라는 것과 말의 어떤 그 일체감을 줘야 돼요. 그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듣기가 돼야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 교환을 할 때 만약에 내가 그 문자를 대입하지 않고 뭐 읽거나 뭐 예를 들어 미리 뭐 내용을 찾아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대화하는 거라면 오직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주제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럼 듣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듣기가 되면은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들리네? 그러면 그런 어떤 따라하는 재미도 있어요. 100%다 이해하지는 않지만, 따라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따라하는 게 사실은 그 대화의 초반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초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말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지 어쩐지 내가 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라해. 내가 이 말 한 건 정도는 알아듣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마찬가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어떤 말하는 중간중간에 그 말이 끊기지 않게 하면서 내가 조금 따라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라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나의 기회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을 따라해서 그 말을 기억하면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 말을 할 때 그 말처럼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소리는 그냥 성대에서 소리를 조율할 수 있어. 크게 낼 수도 있고 가늘게 낼 수도 있고 뭐 그냥 보편적으로는 자기 목소리가 있으니까 자기 목소리대로 내겠죠. 목소리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목소리가 좋으면은 뭐 듣기도 좋은 거니까. 목소리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으면 듣기도 좋은 거고. 목소리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럼 어쨌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면 베트남은 다른 악기다. 한국어와는 다른 악기야. 그러면 내가 그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악기가 연주하게 되는 소리의 어떤 그 작동 방식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경우는 혀에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혀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입안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리를 냈을 때 그 말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할 때는 소리와 말을 조율하듯이 악기를 연주하듯이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된다. 그 베트남어라는 외국어라는 특성에 맞게, 영어를 배운다면 영어의 특성에 맞게 말을 해 나가야 된다.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은 글자로 집중하면 안 되고 순수하게 언어 교환을 통해서 소리로만 집중을 해서 그래야 이제 듣기를 기억할 수 있고 말을 좀 할 수가 있고 뇌에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자극을? 소리에 대한 자극, 말에 대한 자극. 그래서 소리와 말이 일체되는 듣기를 통해서 그런 자극을 통해서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발음이 좋다. 왜냐하면 흉내내는 것, 따라하는 것, 똑같이 하는 것 이런 과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듯이 예를 들어서 악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거를 보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그 훈련을 통해서 나는 좋은 연주자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 역시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 외국어 말하기 역시도 들으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처럼 말하려고 하는 그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외국어를 좀 더 발음을 좋게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유창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언어를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핵심은 이거다. 말과 소리를 조율을 해야 된다. 외국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국어 입장에서는 조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체화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고민도 하지는 않지만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의 대상도 아니고 이미 말을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외국어인 경우에는 다르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발음이 좋지? 그거를 또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한테 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좀처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언어 교환을 하면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좀 시원스럽게, 야, 베트남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어떤 좀 시원한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 시원한 답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을 하는 거니까. 어떤 뭐 언어 이론을 공부해서 그 사람이 베트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국어 이론을 공부해서 한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쓰다 보니까 그냥 한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차카타 파타 따라해. 이거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고. 베트남 사람도 마찬가지. 성조가 있으니까 성조를 따라서 이렇게 성조를 따라서 얘기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왜냐? 그냥 예를 들어서 악기를 가르쳐 주는데, 이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런다고 따라서 칠 수 있나요? 못 치죠. 아주 천재가 아닌 이상은. 연습과 연습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외국어를 배우는 거에 왕도는 없는데 단지 핵심은 뭐냐? 말과 소리를 조율을 해야 되고 그건 듣기를 통해서 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가 말과 소리. 우리는 소리는 보편적이에요. 근데 말은 외국어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악기를 연주하듯이
혀의 위치, 어떤 소리 내는 방식, 이 방식이 모국어와 다르다.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르다. 일단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 훨씬 외국어를 잘 공부할 수 있다. 오늘은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언어 교환을 할 때, 말과 소리를 조율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말과 소리를 조율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듣기가 핵심입니다. 듣기를 하면서. 지금 어쨌든 그 언어 교환, 온라인 언어 교환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내가 얼만큼 이해하느냐, 그 과정을, 그 과정을 또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건 답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는 거죠.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고수, 고수가 될 수 있는 고수, 고수가 아니다. 고수, 고수가 될 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예, 피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고수가 될 수 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분명히 나는 고수라고 했는데 왜 보수라고 찍히는지 고개, 고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흥미로운 주제여서 6페이지나 말했는 내용이 좀 많은데 어쨌든 얘를 AI로 돌려서 내용 정리를 좀 하고 리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음,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듣기를 중심으로 한 말과 소리를 악기처럼 조율하는 방법을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AI가 아주 이런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하는데, 아, 언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를 활용하는 건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과 듣기를 집중을 하면서도 그 말한 내용을, 아, 말한 내용을 다시 좀 피드백을 받아서 리뷰를 하는 과정은 어, 상당히 학습 효과를 더 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위 말씀을 토대로 정리하고 발전시켜 좋은 발음을 얻기 위해 듣기를 중심으로 말과 소리를 악기처럼 조율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좋은 발음을 위한 핵심 전략. 듣고 맞추고 연주하듯이 말하라. 외국어를 잘 말하고 싶다면 문자가 아닌 소리 중심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베트남어처럼 발음이 뜻을 좌우하는 언어일수록 발음은 단순한 끊음이 아니라 이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리를 조율할 수 있을까요? 듣기가 먼저다. 소리를, 소리로 언어를 배운다. 언어 교환을 할 때 문자를 최대한 배제하고 말과 듣기에만 집중하세요. 문자 중심의 공부는 뜻은 알게 해주지만 소리와 입의 움직임을 알 수 없게 합니다. 악기를 배울 때도 먼저 그 소리를 좋아하게 되는 경험이 중요하듯 외국어도 귀가 먼저 반응해야 실천 팁으로는 짧은 문장을 듣고 바로 따라 말해보세요. 에코. 전체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소리, 흐름, 리듬, 억양에 집중하세요. 말은 튜닝이다. 혀와 입을 조절한다.
각각의 언어는 마치 다른 악기와 같습니다. 영어는 피아노, 베트남은 현악기, 한국어는 타악기. 중요한 건 현악기, 타악기, 타악기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AI는 참 요지경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악기마다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아랫입술과 혀의 위치가 중요하고, 아랫입술과 혀의 위치. 베트남어는 성조와 혀끝의 미세한 조절이 핵심입니다. 한국어는 혀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1.T. 네이티브 혀 움직임, 입모양, 성대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유튜브나 영상 통화에서 상대의 입을 따라 해보세요. 따라 말하기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처음엔 100% 이해하려 하지 말고 흉내내는 데 집중하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대화가 살아납니다. 모창 훈련처럼 그 사람의 말도 그냥 리듬으로 그대로 베껴보는 게 가장 빠른 발음 개선 방법입니다. 실전 팁. 모창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방이 말한 문장을 바로 따라하세요. 그 자리에서 또는 1초 후에 짧고 자주 길고 어렵게 하지 말고 쉽고 자주 반복하세요. 말과 소리를 연주하듯 튜닝하라. 좋은 발음이란 결국 정확한 소리를 정확한 위치에서 내는 것입니다. 성대, 혀, 입술, 공기의 흐름, 이 모든 게 협력하여 말이라는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박정현 가수를 예로 들자면 그는 영어 발음이 완벽한 이유가 혀의 위치, 입 모양, 소리의 조율이 영어에 맞게 튜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발음은 살짝 미묘하게 외국인 발음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 영어식 혀 위치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외국어는 익숙한 소리의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위치로 이동해야 하며 이것은 반복적인 소리, 말의 일처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경각 자극, 뇌 각성, 발음 습득. 눈으로 보는 글보다 귀로 들은 소리가 뇌에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특히 즉흥적인 대화에서 듣기만 하고 상대를 따라가려 할 때 뇌는 발음을 자동으로 튜닝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좋은 발음이 나옵니다. 외국어 발음 이렇게 연습하세요. 듣기 훈련 1단계, 문장 듣고 따라하기, 의미 몰라도 2단계, 혀 위치 조절, 입모양, 혀 위치 관찰 및 따라하기, 3단계, 즉흥적 대화, 문자 없이 말로만 언어 교환. 4단계, 반복 연주, 자주 듣고 따라 말하며 튜닝 금지. 5단계, 무의식 습득, 자주 쓰는 표현을 그대로 몸에 익히기. 마무리 제한. 외국어 발음을 좋게 하고 싶다면 악기를 사랑하듯 그 언어의 소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소리로부터 시작되고 듣기, 말하기, 튜닝이라는 여정을 통해 점점 더 조화로운 언어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